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을 위한 선수단 리빌딩 작업 빠르게 공식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토트넘에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10번형 선수, 공격형 미드필드가 마침내 합류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기다렸던 레스터시티의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토트넘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결국에 많은 우리 팬들이 궁금한 것은 손흥민 선수와 어떻게 잘 맞을지, 또 어떻게 경기 공격 패턴을 만들어갈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매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시티에서 뛸 때 이 제이미 바디가 굉장히 엄청난 그 득점력을 보였잖아요. 그 뒤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도 그러면 이제 매디슨이 오면 바디처럼 좀 골을 많이 넣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오피셜 내용과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디슨 영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대되는 요소도 있고 사실 우려되는 요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매디슨의 스타일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그것과 관련한 얘기들은 조금 뒤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공식 발표 내용을 보면은 장기 계약이에요.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2028년 여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했고요. 공식적으로는 2호 영입입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오피셜이 먼저 뜬 상황인데, 일단은 매디슨 선수의 나이를 보면은 만 26세니까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고 있는 나이고, 특히 말씀드린 지금까지 토트넘에 전무했던 2선 중심의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전술 옵션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디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코벤트리에서 시작을 했었죠. 코벤트리 시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노리치로 가가지고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로 불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스터로 이적을 한 다음에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2019년에 데뷔해가지고 3경기에 출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공식적으로 소개한 문구에서 창의적인 미드필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릭센이 떠난 이후 사실 토트넘이 로셀소, 은돈벨레를 영입했었고, 이 선수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고,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선수를 아예 안 샀었거든요. 사실 은돈벨레는 창의적인 선수는 아니죠. 은돈벨레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데에 능한 선수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로셀소는 뭐 부상 때문에 제대로 활용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에는 에릭센 이후 가장 조금 에릭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매디슨이 온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디슨 같은 경우 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역시 레스터시티가 이제 챔피언십으로 강등되는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게, 그리고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토트넘이 좀 유리하게 데려올 수가 있었고, 본인도 이 입단 소감을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헝거를 느꼈다. 이브리그 강등된 팀에 뛸 정도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현재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다시 이제 오르기도 하고 할 정도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브리그에서 뛰기에는 좀 아까운 선수긴 하죠. 그런데 이제 뉴캐슬도 같이 오퍼를 원래는 했었는데 매디슨 자체가 토트넘을 조금 더 선호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뉴캐슬의 오퍼를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뉴캐슬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죠. 예, 사실 뭐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는, 현재로서는 더 기대되는 팀이긴 하지만 뭐 런던에 있는 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매디슨 입장에서는 당장 주전 경쟁을 하기에도 좀 더 수월한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디슨이 지금까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레스터에서의 커리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매디슨 같은 경우는 레스터에서 5시즌을 뛰면서 상당히 많은 공격 포인트들 창출을 해냈죠. 특히 이제 최근 2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을 충분히 보여줬는데, 사실 그러니까 바디가 득점력을 정말 폭발시킨 거는 매디슨 이전이었고요. 그때 그렇죠.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바디가 그 이후에 점점 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난 시즌부터 급격하게 하락세를 탔잖아요. 그때 이제 매디슨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까지 수행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디가 한창 골을 넣을 때는 매디슨이 이제 10골씩은 넣지 못했고, 다만 이제 어시스트를 그래도 꾸준히 정립해 왔었어요. 2018-19 시즌 7개, 2020-2021 시즌 7개고, 또 오히려 득점력이 늘어난 지난 2시즌에도 통합 15개 정도 어시스트를 했으니까 득점력뿐 아니라 뭐 어시스트 능력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선수가 일단 그 프리미어리그에 와서의 통산 기록들을 이제 그 매디슨이 왔을 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이제 순위까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디슨의 현재 순위까지. 일단 뭐 찬스 메이킹은 347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3위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빅 찬스 메이킹이 50회로 7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이 32도움으로 8위고요. 그리고 슈팅이 389회로 4위고요. 그 슈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골이 43골로 19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득점을 또 많이 하는 유형의 공격 미드필더지만 어시스트 능력이나 기회 창출 능력도 있다. 즉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면서 본인도 슈팅을 때리겠지만
패스도 줄 선수다라는 거죠. 다만 근데 이 선수의 찬스 메이킹이 세트피스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긴 해요. 이 선수의 일단 기록들을 보면은 2021-22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전진 패스가 정말 강했죠. 거의 이 선수는 잡으면 찔러주는 패스들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진 패스가 2021-22 시즌에는 상위 92%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77%로 다소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바디의 노세와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득점 창출 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기대 득점을 이끌어내는 능력들은 그래도 특히 지난 시즌에 매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 선수의 단점도 너무나도 명확하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가 일단 볼을 키핑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볼을 키핑하지 못하다 보니까 볼 리텐션 어빌리티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캐리 능력,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좀 필요해요. 압박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연계 플레이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플레이메이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찬스 메이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온더볼 상황에서 슈팅 때리거나 패스 한 방 찔러주는 요 능력에만 최적화돼 있다. 네. 사실 제가 레스터 경기 볼 때 메디슨이 탐난다고 느꼈던 것은 토트넘의 선수들은 솔직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감하게 갑자기 여기서 이걸 찔러?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특히 손흥민 선수가 좋게 움직일 때도 그런 패스가 안 왔거든요. 근데 네. 메디슨은 또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전에 토트넘이 없던 옵션이 추가되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건데 그 능력은 그래도 있는 거죠. 네, 그 능력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능력은 확실하게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정말 많이 즐겨 하거든요. 보시면 이게 원이 이제 다 슈팅을 가져간 지점들인 거고 빨간색이 이제 골을 넣은 거거든요.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90분당 슈팅 숫자가 2.77회로 이거는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이 가져가죠. 아니 애초에 아까 그 슈팅 숫자가 4번째로 많잖아요. 이게 예.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거리 슈팅 시도가 많다 보니까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이 상당히 떨어져요. 0.08골밖에 되지 않아요. 다소 무리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슈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30.4골인데 실제 골은 41골. 그러니까 거의 11골 이상을 기대 득점보다 더 넣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 들어갈 만한 중거리 슈팅을 좀 넣어왔다. 뭐 이런 능력은 손흥민 선수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디슨이 온다면 그러니까 후방 지역에 쌍포가 좀 가동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근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되는 지점은 예. 너무 중거리 슈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봤을 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 패스 줘야지 왜 슈팅 때려 이런 장면이 무조건 예.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스널이 하베르츠를 영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을 비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아스널이 나중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하베르츠를 영입한 거는 뭐 10번 영웅 영입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한데 거기다가 또 이제 하베르츠가 첼시에서는 가짜 9번 역할을 거의 수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교가 조금은 가혹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10번으로만 놓고 보면은 10번에게 요구하는 그 그래프들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메디슨이 하베르츠보다 훨씬 낫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죠. 토트넘 허스퍼가 메디슨이 2호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여름에 완료지은 거래는 3건이에요. 이제 대한 클루세프스키를 완전 영입했고 이제 골키퍼 비카리오가 요리스가 좀 노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골키퍼 쇄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 클루세프스키를 완전 영입한 것과 메디슨까지 영입한 것. 결국 왼발잡이 이선 자원 2명이 들어온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케인 선수가 떠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이선의 보강이 아니냐라는 또 전망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뒤에 슬래틱 기자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스텝오버하고 바늘구멍 같은 스루 패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송곳 같은 스루 패스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핀포인트 세트피스 어시스트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의 저는 최대 강점은 세트피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직접 골도 넣고 또 이제 세트피스에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것들의 강점이 있는 데다가 이제 약발에도 강점이 있다. 약발로 골을 넣는 슈퍼비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뻔뻔스러운 플릭 플레이. 플릭은 이렇게 딱 연결해주는 거죠. 연결해주는 건 굉장히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 데다가 촉이 우리가 얘기하는 로빙 패스인 거거든요. 이렇게 툭 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는
로빙 패스를 항상 사랑했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항목 때문에라도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이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원하고 또 로빙 패스를 통해서 그 공간을 침투하는 것도 현재 토트넘 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이 잘 맞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메디슨이 보여준 강점들의 역할을 케인이 이 선으로 내려와 했었잖아요. 그렇죠. 케인이 남을 경우에 사실 이 역할들이 꽤 중첩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케인이 그대로 남는다면은 메디슨이 도리어 조금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메디슨이 즐겨하는 플레이들을 케인이 즐겨하거든요. 네. 그래서 케인이 내려와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거나 로빙 패스를 넘겨주거나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형태로 많이 갔었잖아요. 저는 근데 케인이 도리어 메디슨보다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메디슨은 케인처럼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뭐 대신 메디슨이 이제 세트피스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위긴 하지만요. 예, 왜냐면 케인은 일단 세트피스 올리는 거 못하고 그리고 세트피스 골도 기대를 못하는 선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지금의 흐름으로 보자면 구조로 보자면 지금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토트넘도 어느 정도 메디슨을 빠르게 좀 데려온 것은 또 과감하게 나름 투자를 한 것은 케인이 나갈 경우도 좀 대비한 게 아닐까.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는 양발 능력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이후까지도 메디슨이 그러니까 손캐 듀오 이후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갈 선수로 낙점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메디슨이 온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히샬리송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케인이 있을 경우에 히샬리송은 그동안 케인과 손흥민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 손캐가 있는데 어디 히샬리송이 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 히샬리송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왼쪽 윙포워드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히샬리송이 톱에서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보다는 히샬리송이 전방에서 싸워주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톱에서 뛰겠지만은 히샬리송도 왼쪽에서 뛰는 걸 선호하고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측면에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스위칭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인이 내려오면서 손흥민이 올라가서 가짜 9번과 가짜 7번 역할을 수행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케인이 실질적인 10번 그리고 손흥민이 실질적인 9번 역할을 수행을 했다면은 지금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서로 스위칭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메디슨이 그 사이로 찔러주거나 아니면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거나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데 쿠루세스키도 완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메디슨과 쿠루세스키가 이제 측면과 이선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지원하는 형태의 비대칭 4-4-2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메디슨이 공을 운반하는 능력이나 압박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호이비엘, 스킵, 벤탄쿠르,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메디슨의 이제 커버가 되는 미드필더로서 작동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뭐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는 판매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그럴 경우 스킵의 출전 시간이 꽤 많이 늘어나고 비수마도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예. 출전 시간이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이 구조로 봤을 때 케인이나 호이베르 같은 선수들이 정리되고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이 그리고 클루세스키와 더불어 토트넘의 새로운 주역이 될 거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실제로 이제 케인 선수가 어떻게 떠나는지 그리고 케인 선수가 떠나면서 남길 또 이적료를 토트넘이 어떻게 사용할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센터백도 영입을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토트넘이 판대펜 영입을 타진하기 위해 볼프스부르크에 전화까지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왼발잡이 센터백 보강이 만약에 되게 되는 거죠. 판대펜이 온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는 케인이 떠난다면은 그러면은 센터백도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미드필더도 추가적인 영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결국에는 정말 세 판이 짜여지는 분위기.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포백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춘 선수단 정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반대로 케인이 남는 상태에서 메디슨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도 죽을 위험성이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메디슨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케인이 그동안 내려와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케인은 전방에 그대로 박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랑 케인이 중첩될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케인이 평소대로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되면 메디슨과 중첩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메디슨 영입이 완료된 가운데 손흥민, 메디슨이 둘 다 살려면 케인이 떠나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과연 이 케인의 거치는 또 어떻게 되고 이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가 전성시대에 득점왕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득점왕을 노릴 수 있는 축구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되는 토트넘의 이적 시장 상황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